댓글에 이제 고민이 하나 올라왔어요. 그래서 엄마는 훈육 담당이라서 아이가 엄마를 무서워하는데 아빠는 뭐든지 다 들어주는 아빠로 인식을 하고 있다고 이런 내용을 올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내주신 댓글 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그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근데 아마 지금 내용을 보아하니까 역할을 나누셨나봐요. 훈육을 담당을 하고 뭐 엄마가 하기로 한 건지 아니면 하다 보니까 엄마가 그게 더 할 수 있고 아빠가 안아주는 게 더 편해서 그렇게 하셨는지 저렇게 만일 한쪽은 혼내고 한쪽은 또 이렇게 다 들어주고 이렇게 되면 어떨까요, 소장님? 그러면 아이가 한쪽은 무서워하고 네. 한쪽은 좀 기대려고 하고 그렇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네. 훈육이 목적하고 맞을까 모르겠어요. 왜냐면 훈육은 어쨌든 그 행동을 못하게 하고 좋은 길로 가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역할이 나눠지니까 아이는 그 훈육의 목적보다는 감정으로 이제 더 많이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훈육은 둘 다 해야 되는 게 맞고 네. 일관성이 있어야 돼. 엄마가 말하는 기준과 아빠가 말하는 기준이 같아야 돼. 네, 그런데 한쪽에서 좀 훈육을 하고 있으면 한쪽은 좀 덜 할 필요는 있어. 네네네. 그런데 그거를 하면서 아빠가 자기가 더 힘들어해. 아이가 막 훈육받는 것 때문에 불쌍하다는 감정을 갖거나 안 됐다라는 감정을 가져서 그걸 막 보상을 해줘버려. 그러면 이거 이제 훈육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 아빠가 나한테 훈육 뭐 이렇게 하라고 나한테 가르쳤다라고 느끼기보다는 엄마는 무서워, 아빠는 무조건 착해. 그냥 요것만 기억이 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면 훈육이 실패했다고 보시면 돼요. 훈육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선 부부가 합일점을 찾아야 돼요. 그 합일점을 찾아내려면 서로 대화를 많이 해야 되겠지. 네네. 그래서 아이가 무엇을 요구할 때 우리는 이런 걸 하지 말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 대화하는 과정이 없으면 감정이 너무 많이 치우쳐지니까. 그러니까 아이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사실 부부 감정도 많이 상할 수 있잖아요. 그쵸. 저희도 그런 경우가 있었고, 왜냐면 저는 이건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남편은 이 정도는 괜찮아 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미리 얘기했으면 좋은데 막 항상 사건이 터지고 난 후에 알게 되죠. 네,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도덕적 기준이 나는 얼만큼 높은지 어떤 수준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서로 평상시에 대화가 돼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 결국은 아이 메시지를 많이 써야 돼요. 나는 이런 것들을 옳다고 생각하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 근데 이거가 둘이 대화 안에서 많이 찾아지면 아이한테 대화할 때도 그게 일관성 있게 나오거든. 근데 그런 대화도 별로 없는데 아이한테 하는 걸 보면서 너는 이렇고 막 이런 식으로 서로가 또 서로에 대해서 지적을 하거나 네네. 뭐 이렇게 되어지면 오히려 갈등의 요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서로가 다른 환경에서 컸어. 네. 둘 다 훈육하는 방법이 다른 환경 안에서 커가지고 아이를 또 훈육을 해. 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럼 나는 어떻게 훈육하는 과정에서 컸다. 뭐 이런 것들도 서로 나눠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나는 70점만 맞아왔는데도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그냥 성실한 아이로 인정해줬어. 그런데 난 90점만 맞아도 우리 집에서는 네 책임을 다 못했어. 뭐 이렇게 하고 혼났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기준이 확 벌써 이제 달라져 있으니까. 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다 맞출까? 80점에다 맞추자.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거는 찾아야 돼요. 근데 아빠 학교, 엄마 학교를 안 다녀보고 네. 다 엄마 아빠가 됐기 때문에 네. 방법을 모를 때가 많아요. 네, 맞아요. 왜냐면 얘기를 하다가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 미디어를 많이 보여줘서는 안 된다. 절대적으로 안 된다. 이런 입장이고, 또 남편은 본인도 많이 보기 때문에 좀 보는 게 좀 어떠냐. 게임 좀 하는 게 좀 어떠냐. 약간 이래서 그게 합의점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경우, 일단은 제 주장이 더 강하니까 남편이 그냥
두거든요. 제가 하는 대로 두고 그냥 그러면 애가 저 안 보이게 몰래 아빠한테 가서 아니면 제가 나가면 몰래 아빠한테 가서 원하는 걸 얻어내요. 그러니까 애 입장에서는 엄마는 좀 무섭고 저희 집도 엄마는 좀 무섭고 아빠는 내가 조금만 구슬리면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그때 아빠도 엄마와 기준을 정해놔서 아이한테 엄마가 없더라도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이 정도까지만 해야 돼 하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소장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느낀 건 그렇다면 그 기준이 잡힐 때까지 남편하고 계속 대화를 많이 해야겠네요. 네. 사실은 아이는 그 다음이잖아요. 부부간에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계속 대화를 많이 해야겠네요. 그러니까 보통은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아이한테만 집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부가 서로 집중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부부가 서로 대화하는 걸 통해서 아이는 보고 배우거든. 아, 저렇게 말하는 거구나. 저렇게 내 의견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아, 엄마는 저렇게 하는 거 싫어하는구나. 아빠는 이렇게 하는 거 싫어하고 이렇게 했었을 때 좋아하는구나. 이것도 간접적인 훈육이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대화하는 모습을 아이가 보는 거. 그런 것도 되게 그것도 훈육이죠. 근데 서로 대화도 안 하고 막 일방적인데 너한테는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얘가 모순 속에서 커는 느낌일 것 같아요. 그럼 엄마 말도 아빠 말도 다 안 들리게 되겠죠. 그러면 애는 바깥에 있는 사람 얘기만 듣지. 근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저희 집은 엄마가 다 받아줬어요. 엄마가 약간 자식 사랑이 좀 강하셔갖고 자식을 위해 사시는 스타일이어서 좀 자식이 좀 나쁜 짓을 해도 좀 들어주는 스타일이었고 아빠는 이게 옳다 이게 그렇던데 사랑은 안 주는데 옳다 그렇다만 자꾸 얘기하시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자란 제 입장에서는 엄마 아빠 말 둘 다 안 들렸던 것 같아요. 그렇지. 저는 그래서 밖에 선생님이나 그 친구들한테 많이 의지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엄마 아빠는 일단은 둘 다 못 믿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 그렇지. 네. 둘이 신뢰감을 안 보여주니까. 둘의 관계에서 신뢰감. 나도 모르게 막 듣기 싫다. 아니면 아빠도 잘못하면서 엄마도 잘못하면서 나한테 요구해. 이렇게 되어지거든. 그러면 이게 훈육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관계도 제대로 안 만들어지죠. 알면 알수록 너무나 어려운 일과네요. 네, 근데 그쵸. 또 정말 이해가 되네요. 왜 제가 근데 지금 커서 보니까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저한테 잘했던 것도 있고 또 이렇게 좋았던 것도 있는데 제가 엄마 아빠 그늘에 있을 때는 그게 객관적으로 안 보였어요. 안 보이지. 근데 제가 제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 엄마 아빠도 이렇게 좋은 부분이 있었는데 근데 지금 오늘 얘기하면서 저도 또 하나 지금 보내주신 그것 때문에 저도 깨닫게 되네요. 사실 엄마 아빠의 모습의 대화 속에서 서로를 신뢰하거나 서로 합의를 보거나 그런 일관된 모습이 보였으면 자연스럽게 훈육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두 분이 서로 훈육이 너무 달랐고 또 아이 입장에서 혼란스럽고 모순이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둘 다 거부했었던 저도 그랬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